스피커 시스템 튜닝을 위한 DSP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인과 뮤트인데요. 뮤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음소거와 같고 게인은 저희가 알고 있는 볼륨 컨트롤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게인은 마이너스 40dB부터 플러스 11dB까지 0.1dB 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게인 항목에서는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을 선택해서 오디오 경로를 지정하는 라우팅, 매트리싱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CSP 4.8 전용 소프트웨어인 프로티아 초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뮤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채널을 음소거 시킬 수 있습니다. 게인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볼륨 슬라이드를 올리거나 내려서 볼륨을 제어하거나 극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 패스 필터 혹은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한 크로스오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오버 기능은 멀티웨이 방식 스피커의 유닛 간 혹은 우퍼처럼 특정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스피커 간 중첩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즉, 고음역대가 필요한 트위터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고음역대의 주파수를, 중음역대가 필요한 미드레인지 드라이버에는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가운데 주파수를, 그리고 저음역대가 필요한 우퍼에는 로우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저주파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스오버 기능을 어떤 스피커에 적용해야 할까요? 스피커에는 크게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습니다. 패시브 스피커의 내부를 보시면 네트워크 회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회로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주파와 저주파를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앰프에서 출력된 신호를 바로 스피커로 입력시킨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각 유닛별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분리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별도의 크로스오버 장비가 필요 없겠죠. 인터엠에서는 SQ, CSQ, SE와 같은 포인트 소스 스피커들이 대표적인 패시브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는 패시브 스피커와 달리 스피커 내부에 네트워크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앰프 중폭단 전단에 CSP 4.8과 같은 스피커 컨트롤러를 삽입하여 저음역대와 고음역대를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주파수 대역은 대역별로 각각 앰프 채널을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인터엠에서는 라인 어레이 중 CLA 시리즈 그리고 M2, M5 시리즈가 이 액티브 스피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이 크로스오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파수 대역이 강조되거나 감쇄된 신호가 청중에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음이 재생되게 됩니다. 또한 트위터나 우퍼처럼 특정 대역의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주파수가 입력이 된다면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정 창을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지블 채널을 선택하면 제어하고자 하는 출력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줄의 필터 타입은 이 그래프의 모양 혹은 기울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부분을 제어한다면 시작되는 주파수와 끝나는 주파수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퍼, 미드레인지, 그리고 트위터에 각각 필요한 주파수를 대역별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퀄라이저는 보통 주파수 대역을 균등하게 분할하거나 혹은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서 잔향을 조정한다든지 음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그래픽 EQ 그리고 파라메트릭 EQ라고 나눠집니다. 먼저 그래픽 EQ는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의 특성이 해당 장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주파수 특성으로 설정하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러 주파수 대역을 한 번에 올리거나 내려서 제어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메트릭 EQ인데요. CSP는 이런 파라메트릭 EQ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주파수가 꺼져 있거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특성 때문에 피킹 EQ, PEQ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간 주파수의 중심 부분, 이 부분을 중심 주파수라고 일컫고요.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 정도를 대역폭이라고 일컫습니다.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을 저희는 Q값을 조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Q값을 조절하는 것은 아까 보신 그래픽 EQ보다 훨씬 미세한 조정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쉘빙 EQ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쉘빙 EQ는 아까 피킹 EQ와는 달리 평평한 구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선반과 같다고 해서 쉘빙 EQ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쉘빙 EQ는 특정 주파수의 이전 단 혹은 이후 단을 제어하는 그런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1차, 2차 필터로 나누어지고요. 다시 한번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200Hz 이하는 로우 쉘빙, 3.8kHz 이상은 하이 쉘빙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딜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딜레이는 스피커 내부의 드라이버 간 간격을 맞추는 타이머 라인, 그리고 메인 스피커와 서브 스피커 간의 시간 오차를 맞추는 딜레이 스피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피커 내부 드라이버 간 간격을 일치시키는 타이머 라인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선으로 각 드라이버 유닛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그림과 같이 드라이버 유닛이 시작되는 지점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고음역, 중음역, 저음역이 청중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음색이 아닌 왜곡된 음색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드라이버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이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가장 뒤쪽에 있는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드라이버에게 적절한 딜레이를 준다면 중음, 고음, 중음, 저음이 한 번에 청취자에게 도달하게 되어 음색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메인 스피커뿐만 아니라 음압이 부족한 곳에 서브 스피커를 설치하게 됩니다. 뒤쪽에 앉은 관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서브 스피커가 메인 스피커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뒤쪽 관객은 서브 스피커의 음을 먼저 듣고 메인 스피커의 음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말하는 발성자, 즉 음원의 방향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보드 스피커가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음상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상의 불일치는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스피커와 보조 스피커가 동시에 음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음이 이중으로 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음의 명료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딜레이를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딜레이를 사진과 같이 설정을 한다면 메인 스피커와 보조 스피커가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음원, 발성자가 있는 부분으로 음상의 방향이 정면을 자연스럽게 향하기 때문에 청취자 입장에서 편안한 오디오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들리던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면서 음의 명료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프레서와 리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프레서와 리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계열, 즉 소리를 제어하는 계열인데요. 컴프레서는 일정한 스레시홀드, 기준 이상의 레벨의 신호를
자동적으로 감쇄하는, 또 비율적으로 감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오디오 입력이 다음과 같이 입력이 되었을 때 스레시홀드, 설정된 스레시홀드 이상의 오디오 레벨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처럼 제가 설정한 비율로 오디오가 압축돼서 재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미터는 무엇인가? 리미터는 컴프레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차이점은 오디오 신호의 최대 레벨을 리미터에 설정된 기준선으로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오디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기준선보다 큰 신호의 경우 비율적으로 감쇄되는 것이 아닌 제가 설정한 스레시홀드에 맞춰서 제한이 되는, 즉 일정한 레벨로 출력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컴프레서와 리미터 이 두 가지 기능은 파워 앰프의 클리핑과 앰프에 연결된 스피커 시스템을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로 마이크를 꽂거나 마이크를 뽑았을 때 생기는 충격음, 마이크를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파열음, 혹은 오디오 레벨이 갑자기 커졌을 때 그런 경우 앰프나 스피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컴프레서와 리미터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스피커 네트워크가 손상되거나 스피커의 트위터가 손상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컴프레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스레시홀드는 내가 이 컴프레서의 동작을 어느 레벨, 어느 오디오 레벨부터 동작을 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즉, 스레시홀드로 설정된 음압 이하의 오디오 레벨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오디오 신호는 컴프레서 동작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점 이상의 음압의 레벨이 들어왔을 경우 이 레시오에 설정된 비율만큼 압축된 오디오가 재생되게 되는데요. 사진처럼 레시오가 인피니트, 즉 무한대로 설정이 된다면 이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리미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택과 릴리즈는 이 컴프레서 동작의 시간을 설정하는 팩터입니다. 어트랙은 기준선 이상의 음압의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언제부터 컴프레서의 동작을 시작시킬 것인가. 릴리즈의 경우는 이 스레시홀드 이하의 레벨로 떨어졌을 때 언제 이 컴프레서의 동작을 종료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DSP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에는 크게 유틸리티와 리콜 앤 세이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큐리티 기능은 비밀번호를 통해 보안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CSP 4.8은 단순한 보안 설정이 아닌 언락, 풀락, 파라메터락, 다양한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위 선택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볼테이지 혹은 데시벨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장비를 초기화시켜야 할 경우 이 팩토리 리셋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콜 앤 세이브는 프리셋에 관한 설정인데요. CSP 4.8은 30개의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이 프리셋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조작하는 중에 혹은 설정이 끝난 후에 저장을 하지 않고 CSP 4.8의 전원을 끈 경우, 혹시 꺼진 경우 이 워킹 프리셋 기능으로 인해서 자동 저장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CSP 4.8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